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같이 다루게 될 때 아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그랬죠? 예? 과거는 누굴 만나야 돼요? 예,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혼자 깨달아 하는 것은 과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증인을 만나면 어때요? 너무 쉬운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노아홍수 증인을 통해서 우리 화석 지층, 석탄, 특별히 우리 창조대 땅, 심판대 땅, 우리 어제 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운전하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어떤 분이요? 좋은 분입니다. 하여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기원에 관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겠는데 우리 학생들을 봐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단 이번에 빛나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또 제가 아무래도 곧 다시 올 것 같아요. 몇 달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학생들의 교과서 내용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랬죠? 간단합니다. 그 창조한 분이 전능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타락했습니다. 가시덤불 엉키가 났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우리 기독교는 바르게 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바르게 살라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린 바르게 못 산다. 바로 뭐죠? 우리 안에 바로 그 전능한데 좋은 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노아홍수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8명이 구원받았는데 바로 방주에 탔는데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자의 뭐예요? 조상인 겁니다. 이들에게 땅이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하고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겁니다.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잊어버리면 비현실이에요. 이제 내가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고 나무한테 절하는 겁니다. 죽은 자한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뭘 해줘요?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현실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현실로 와라. 이스라엘도 하나님 떠나니까 어땠어요? 돌아고 나무한테 절했어요. 완전히 비현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주일날 설교하시잖아요. 그럼 현실로 다 몰아왔는데 교회 나가면서 그래요. 야 이제 현실로 돌아가자. 아유, 그게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창조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앞의 역사를 확증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형상, 우리 죄인 처음이 좋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진짜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우리 죄가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건 바로 다 성경에서 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 믿어도 사실인 게 사실이에요. 이게 감격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인 걸 믿고 있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왜 신앙을 물려주려고 그러죠?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가 안 믿어도 사실인데 어떡하냐. 이게 감격이에요. 진짜였네 이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집회를 열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를 열게 된 거예요. 진화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한 생물부터 복잡한 생물까지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적자 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죽음이 반복되다가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완전히 역사가 거꾸로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 진화론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를 말하지 않는 한 성경을 말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흥 축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찰스 다윈입니다. 종회기원이라는 책을 썼죠. 언제 썼다고요? 1800?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하여간 이거는 나흘 동안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누구죠? 원숭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볼까요?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네, 솔직히 닮았죠?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는데 뭐냐? 겉보기에 닮았다는 겁니다. 이 유혹에 다 걸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하는 진화론자는 없어요. 왜? 살아있는 거 가운데 중간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곧바로 뭘 만들었냐면 이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 공통조상을 옛날에는 빠진고리라고 했고 미싱링크, 최근에는 다 유인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 빠진고리, 유인원이었던 이 공통조상이었던 시대의 이 존재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가 믿는 바를 증명해야 되니까 이걸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 조상욱이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자, 심히 걱정되죠?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여러분 사진이 아니에요. 사진 같은 그림이에요.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아셔야 돼. 이거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자, 오늘날에는 이 유인원, 이 빠진 고리에 대해서는 딱 두 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동안 막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다가 오늘날은 딱 두 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는 오살라피테쿠스라는 거고 하나는 네안데르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지금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좀 하겠는데, 특별히 이제 오살라피테쿠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루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상 유명한 유인은 없어요. 지금까지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오살라피테쿠스 안에 루시에 대한 얘기만 좀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안데르탈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토픽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괜찮겠어요? 우리 뭐 교회에서 이런 거 배워야 되나? 근데 이거 배웠을 때랑 안 배웠을 때랑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안 유명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 따져봐도 다 알겠죠? 자, 루시는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됐는데 1913년에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거의 한 40% 정도 발견됐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는 제가 신체를 이제 점검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고 오른쪽에 이제 원숭이인데 계속 나옵니다. 사람의 갈비뼈는 이게 원통형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뭐예요? 원뿔형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갈비뼈, 갈비뼈 있죠, 갈비뼈. 갈비뼈를 보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영상처럼 납작합니다. 납작한데 원숭이의 갈비뼈는 이렇게 나오면 통뼈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 모든 논문들은 다 진화론자의 논문이에요. 객관성을 위해 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인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 그러면 여기 나온 리차드 리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 모두들 루시를 인간을 닮은 원숭이,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 갈비뼈의 단면들은 원숭이처럼 둥그렇다. 아까 사람은 납작하거든요. 인간의 갈비뼈의 단면은 납작하다. 그 흉곽, 가슴뼈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이 사람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이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자, 우리 갈비뼈만 보더라도 이 사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원숭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으로 진화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어깨뼈를 보면 저를 보더라도 일자입니다. 근데 원숭이는 약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뼈 때문에 말이에요, 사람은 이 팔을 돌리면 팔을 못 돌려요. 그래서 저도 몸을 이렇게 같이 해야지 돌려요. 예. 자, 근데 원숭이들은 여러분 이 갈비뼈의 이 조인트 맞추는 부분이 독특해가 쭉쭉 퍼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루시의 어깨파는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적다. 이 사람은 어깨뼈만 보더라도 뭐라는 얘기예요? 원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목을 보면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는 네 발로 걷죠, 그죠? 그래서 팔목이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발목하고 비슷해야 돼요. 뻣뻣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네 발로 걷잖아요. 근데 사람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팔목에 대한 얘기를 한 거 보세요. 루시의 골공 모양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것은 그녀의 조상이 너클보행, 너클보행은 이게 네 발로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손목만 보더라도 원숭이? 예. 보는 거예요. 이 두개골인데 왼쪽이 원숭이고 오른쪽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루시 종류예요. 예, 오살로피테쿠스. 어느 거하고 닮은 것 같으세요? 사람 같으세요? 원숭이 같으세요? 완전히 원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오살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동일해서 그 반대적 입장은 검은 것은 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은 두개골을 보는데 완전히 뭐다? 원숭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이제 루시를 보면 루시의 이 무릎뼈가 중요했어요. 이 무릎 관절이 특별히. 원숭이를 보면 무릎이 이렇게 일자입니다. 그죠?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약간 안짱이에요. 약간 안짱이어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루시를 보니까 약간 뭐죠? 안짱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발로 걷는 사람을 닮았다 그런 거예요. 나머지 원숭이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엉덩이뼈입니다. 이 엉덩이뼈를 보면, 자,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엉덩이뼈, 이 장골 넓적한 거 보이죠? 자, 이게 뒤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장골뼈예요. 요거 이제 앞쪽이군요. 그래서 요 컵으로 된 게 이 장골 능선인데 이게 약간 다 사람은 앞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장골뼈에 이제 다리뼈하고 근육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장골뼈가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걸 중둔근이라 그래요. 이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장골뼈가 앞으로 향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이 장골뼈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자입니다. 거기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원숭이도 가끔씩 네 발로 걸을 때가 있어요. 원숭이들도. 근데 어떻게 걷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조금 이따 다시 네 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장골뼈를 보더라도 이 무릎뼈가 약간 앞쪽으로 되어 있는 원숭이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게 장골뼈입니다. 이 장골 능선을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골판의 앞부분은 사람에게서는 앞쪽을 향하고 침팬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루시와 침팬지의 놀랄만한 유사성 역시 명백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루시가 두 발로 섰을 때 엉덩이의 균형이 사람보다는 뭐라고요? 원숭이에 가깝다. 이건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학 논문 중에 최고의 논문지가 무슨 논문이냐? 네이처지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여기에 논문을 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 루시가 뭐라고요? 주목을 얻었던 원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이처지하고 네이처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논문지가 사이언스지입니다. 이 사이언스지인데 여기서도 또 결론을 내렸어요. 같은 해 캐비넷으로 걸어와서 문을 열었다. 안에 루시가 있었던 거예요. 앞불사 그녀 루시인데 전형적인 주목을 얻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 논쟁이 있습니다. 공개 논쟁. 저희 연구소에서도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창조과학자가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진화론자가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사람들 거꾸로 알아요. 저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안 나오는 건 그쪽이에요.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장 유명한 루시를 가지고 진화의 증거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벌써 본인들도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과서는 무서워요. 한번 들어가면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네, 왜? 다 읽어야 되니까. 베스트셀러잖아요. 공부해야 되죠? 외워야 되죠? 시험 봐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한국, 미국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정권이 바뀌면 뭐부터 손대려고 그럴까요? 교과서입니다.
보편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과서에 대한 얘기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다른 하나 니안데르탈인을 보겠는데, 니안데르탈인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브맨, 뭐예요? 케이브맨이니까 동굴인.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플린트스톤이라는 만화 영화 아세요? 여기 주인공 이런 것들이 다 네안데르탈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네안데르탈인은 좀 일찍 발견됐어요. 자,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이죠. 수업태도 좋습니다. 59년. 근데 이거보다 먼저 유일하게 발견된 겁니다. 56년. 근데 이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종회기원이 출판된 다음에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시작했는데, 유럽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추정되는 화석들이, 두개골들이 꽤 많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윌리엄 킹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걸 진화론적으로 해석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제 사진이 네안데르탈인인데, 나는 이것 안에 존재했던 생각과 욕망이 결코 짐승보다 뛰어나지 않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건 짐승과 유사하다 그런 거예요. 진화론적 설명을 처음 했고, 호모 니안데르탈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때부터 이게 니안데르탈이란 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을 가지고 마르셀린 보울이라는 사람이 어깨가 이제 굽어지고 다리가 굽어진 이런 원숭이 닮은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걸 따라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 구부정한 요게 교과서에 실렸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 진화의 조상이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개골 때문이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거부터 볼까요? 자, 우리 이 고릴라를 보면 어때? 앞니마가 경사가 져 있죠, 그죠?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수직에 가깝죠, 그죠? 근데 다른 것들은 사람을 닮은 것 같은데, 앞니마가 원숭이를 좀 닮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진화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임스 슈레브라고 하는 적지 고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안데르탈 해석은 미세한 시대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다. 여기서 미세하다고 얘기한 건 우리들도 얼굴이 다 똑같지 않죠? 다 다르죠? 우리들 안에도 이 정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즉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을 보면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암이 눈두덩이 툭 튀어나오고 경사진, 요걸 가지고 이걸 이제 덜 진화된 사람이다라고 이걸 해석을 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앞니마가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만 보세요. 네, 자기가 좀 만져보세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이마가 경사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가 이제 끝나면 뭐 네이버나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쳐보세요. 얼마 안 되는 홈페이지에 오늘날 살고 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이 네안데르탈 얼굴 닮은 사람 사진만 모아오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이 말로프라는 사람은 러시아 복싱 선수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스파이크 리라는 사람은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유명한, 그리고 벤스타인 대통령 기조연설문까지 쓴 기자입니다. 달라이라마 종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한테 아무래도 당신 덜 진화된 것 같아 그래 보세요.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은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가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 옷을 입고 뉴욕의 지하철에 놓인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을지 의심스럽다.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앞만 봐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니안데르탈인의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니안데르탈인의 걸음걸이, 손기술,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현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거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아이고, 뭐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니안데르탈인이 인류의 진화의 조상일까요? 현대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논문이 한 10개가 됐거든요. 10개를 다 읽어주면 여러분 정말 한 반은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루하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루시는 여러분 실제로 원숭이인데 이걸 격상시켜가지고 유인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니안데르탈인은 완전한 사람인데 격화시켜가지고 유인원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 중간은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사람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유인원이 크로마뇽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니안데르탈인인데 니안데르탈에서 크로마뇽으로 진화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해 왔어요. 근데 뭐를 비교했어요 지금? 키를 비교했잖아요. 혹시 더 진화돼가지고 키가 크다. 여러분 정말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면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덜 진화되는 건 뭐예요? 저는 이거 그린 사람 정말 키가 의심스러워. 여러분 우리는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키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미국에서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샤킬 오닐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아내하고 샤핑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여러분 진화론은 딱 투 스텝만 내려가면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오살로피테쿠스 니안데르탈인 교과에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결국엔 빠집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교과서에 있었던 빠진 고리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나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도 하기로 했습니다. 자바원인 1891년에 발견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건 여러분 머리 덮개뼈하고 다리뼈가 발견됐는데 완전히 인간으로 결론 났습니다. 다 빠졌어요. 필트다운이라고 있습니다. 1912년에 발견됐는데 영국에서 나중에 보니까 조작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뼈를 화학 처리했고 그 다음에 턱뼈를 줄로 연마해가지고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조작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3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셜록 홈즈라고 아세요? 탐정 소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셜록 홈즈를 지었던 사람 이름도 아세요 혹시? 맞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코난 도일입니다. 이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코난 도일이에요. 이 코난 도일은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네브라스카인이라고 1922년에 미국에서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저 중학교 2학년 세계사 시간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이빨 하나만 발견된 거 아세요? 2개도 아니야. 하나만, 이빨만. 여러분 이빨만 가지고 이거 그릴 수 있을까요? 이 교과서에서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습니다. 오살라피텍스 니안데르탈인이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교과서는 무서워요. 한 번 들어가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개골들을 원숭이부터 사람 날먹까지 쭉 나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개통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순서로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이들이 고스란히 진화론적으로 발견되는 곳이 어디밖에 없을까요? 역시 우리 빛나교회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하세요. 어제 우리 지질스 대표 얘기했죠? 화석은 널려 있는 거죠.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책에다가 모아온 겁니다. 똑같이 이 인류의 진화 개통표도 두개골은 여러분 어떤 것도 밑에 위에 발견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지표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수평으로 100% 이걸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사람 닮은 건 어디에다? 위에다가. 들 닮은 건 어디에다? 밑에다가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서 진화 맞잖아 그러면 곤란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여기 400만 년, 4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10만 년 써있죠? 여러분 이 나이를 정한 인류학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 아세요? 저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지구상에 없다는 건 여러분 모든 인류학자가 다 알아요.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 살아있는 거 같은데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없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진화의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논문들은 우리 인류 진화에 대해서 그 인류학자들이 쓴 글들입니다. 종합한 글들. 화석 기록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250만 년 동안
사람이 진화했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원숭이보다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중간 단계가 훨씬 많아야지, 상식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언제나 반론이 많아요. 볼까요? 나를 포함해서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모두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두개골들이 너무나 안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증과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은 찾기 힘들다. 여러분, 이거 저희 창조과학자 논문이 아니에요. 다 일반 논문이에요. 그들 안에도 계속 딜레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종의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에 발견됐습니다. 니안데르탈인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한 게 63년입니다. 자바원인 필트다운, 네브라스카인, 라마키토스, 루시 이런 것들은 다 그 이후에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썼어요. 그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쓸 때 이 두개골들, 빠진 고리들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더군다나 이것들은 아닌 거로 결론 났잖아요. 다윈은 여러분, 이 유인원, 빠진 고리를 봤기 때문에 종의기원을 쓴 게 아니에요. 본 적이 없이 진화라고 하는 믿음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자들이 그 다음부터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나요? 그래서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였나요? 전장가요, 후장가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면 틀림없어요. 있었다면 여러분, 벌써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인류기원 일단 보겠는 여기까지 하는데, 요즘에 많이 나온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모든 일간지까지 다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 여러분, 이 얘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비슷한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비교하면 66에서 76% 정도가 같다. 또한 침팬지에겐 있지만 사람에겐 없고, 사람에겐 있지만 침팬지에게 없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여러분, 실제로 한 70% 정도가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는 겉보기 우리 원숭이하고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겉보기 좀 닮았죠? 그러므로 이건 비슷한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침팬지는 있고 사람에는 없고, 사람에 있고 침팬지 없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일간신문에 다 나섰어요. 여러분, 요거 찍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있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입니다. 그 뒷얘기를 찝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화된 게 문제인 거죠. 자, 우리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자연상태의 적자 생존, 돌연변이, 멸종과 부금이 이들이 반복돼 가지고 우리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화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화석 얘기했죠? 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 이거 느리게 하잖아요. 정말 지루합니다.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 길게 하면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빨리 했는데 이제부턴 조금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물고기 화석, 나방, 새우 화석 있는데 어제 화석 얘기했죠, 그죠? 갑작스럽게 매몰된 거. 화석의 정의는 이거예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들의 시체나 흔적. 이거는 늘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과거예요. 화석은 과거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는데 어떻게 시체가 있어? 이제 만약 그렇다면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화석에는 진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간 단계는 없어요. 자, 이제 보면, 자, 진화론자들은 여러분,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이 물고기로 진화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조개 얼마나 많냐? 수백억이 넘어요. 물고기 화석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지질학의 어떠한 논문에서도 예외가 없어요. 여태까지 발표된 예는 중간 단계는 단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 기록이나 어디에서도 무척추동물에서 물고기를 진화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동물학자 로스가 얘기한 건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런 문제점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 지금 지질학자들 이거 찾느라고 애쓰는데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유명한 분들 이제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진화론자예요.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100년 전에는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진화론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없더라고요. 자, 우리 마이크 루즈, 지금 미국에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은 연결될 리 없다. 이분이 그랬어요. 왜? 있었으면 어때야 되니까 벌써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스테판 제이 굴도 어제 잠깐 나왔죠.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분입니다. 전공이 화석이에요. 화석의 전이 단계 극단적인 부재는 정말 중간이 없는 이유는 고생물학의 사업 기밀이다. 여러분, 화석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중간 단계가 없을까? 이 얘기를 안 해요, 서로. 왜 안 할까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전 자신이 갖고 있던 이론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서로 얘기 안 해요. 없다는 거 알면서도. 볼까요?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 스탠리, 유명한 진화론자죠. 중간이 없는 거예요.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어떤 마크 리들리, 유명한 진화론자, 영국 사람. 어떤 진화론자도 진화의 증거로 화석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조화지나 논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논쟁할 때 여러분, 진화론자들 가운데 화석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있다고 발표된 것들은 이미 아닌 거로 스스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자, 이거 논문을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는 다 제 얘기하는 줄 알까봐. 객관성을 위해서. 콜린 패터슨, 영국의 유명한 진화론자고 진화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고 영국 자연사박물관 상임 고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책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전이 형태, 중간 단계죠.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내 책에 그 사진을 반드시 넣었을 거다. 근데 왜 사진을 못 넣었을까요? 다 그림이에요. 하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마지막, 진화를 사실로 보자면, 자, 진화 이제 사실을 보자 이거예요. 진화 보자면 화석이 조상 형태에서 후손으로 점진적이고 꾸준한 변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연하죠, 그죠? 진화가 맞다면. 근데 그러나 이것은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다. 중간 단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거의 모든 계통 계열에서 틈을 찾았다. 우리가 찾은 건 빈 공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진화론자들 중간이 있다라고 보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얼마 안 있다 다 결론이 납니다. 아마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진화 단계 그러면 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난다는 건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세 조상을 진화론자들이 뭐로 꼽을까요? 자, 이제 우리 자녀들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세 조상을 뭐로 꼽냐면 놀랍게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가 새로 진화됐다 그럽니다. 좀 웃긴 얘기 같죠? 근데 과연 파충류하고 새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었길래 이 파충류를 새 조상으로 꼽았을까요? 엄밀히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뭐를 낳아요? 둘 다 알을 낳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파충류 다 네 발로 걸어요. 또는 발이 없어요. 뱀처럼. 아시겠죠? 자, 근데 분명히 네 발로 걷다가 날려 그러면 두 발 가졌던 중간이 있어야 되겠죠? 중간인 두 발로 걷는 파충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화석에 있더라고요. 화석이 어디 있냐면 바로 공룡에 있더라고요. 두 발 가진 공룡 티렉스. 그래서 이때부터 두 발 가진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하는 뭘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자,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때야 돼요?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발표된 게 지금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시조새입니다. 여기 밑에 가운데 머리가 있고 말이에요. 꼬리도 있고 뒷다리도 있고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조새가 공룡에서 새로 진화했다는 중간 단계인데 이 시조새가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저만 하는 것보다 네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30m, 10m, 5m, 30cm. 아시겠죠? 예? 자, 이 시조새가 30m쯤 되는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예, 10m는 되는 것 같다. 좋아요.
5m는 되는 것 같다. 좋습니다. 30cm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4번을 또 너무 강조했나? 네, 여러분 이 시조새는 여러분 딱 30cm예요. 이 사이즈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자들이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까마귀나 비둘기가 죽어도 이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되는 거 아세요?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독일에서 학회가 열렸어요. 그 발견된 근처에서. 그때 내린 결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 반파충류도 아닌 뭐라고 한 말이? 조류새다. 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멘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새들처럼 시조새의 상황,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미있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보면 여기요, 손을 보면은 생물학자들은 엄지손가락부터 1, 2, 3, 4, 5 이 번호를 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손가락, 발가락 똑같은 말입니다. 공룡이 현대 조류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이 알렌 페두시아라고 하는 조류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1번, 2번, 3번만 가진 공룡이 발가락이 3개인데 1번, 2번, 3번을 갖고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근데 새는 2번, 3번, 4번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1번, 2번, 3번만 가진 공룡의 손에서 어떻게 2, 3, 4번에 세 손가락으로 진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 발로 걸었다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발조차도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이 공룡은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 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해부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진화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알렌 페두시아가 가장 권위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인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이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뭐라고요? 하나의 새라 그랬어요. 몇 센치요? 예, 30cm. 잔가지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떠한 말로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이미 진화론자들 안에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그래도 교과서에 남아있으니까 우리 미국의 ABC 뉴스에서 또 나왔잖아요.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교과서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깃털이 하나 나올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딱 투스텝만 내려가 보라고. 전혀 이거는 난센스예요. 여러분, 이 깃털이란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파충류는 여러분 비늘을 갖고 있어요. 비늘에서 깃털로 어떻게 진화됐을까? 여기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바브러스텔, 비늘과 깃털 사이의 전이화석 구조는 알려진 바 없다. 최근 연구가들은 이에 대한 가능성은 이론을 만들기도 어려워한다. 꺼린다. 피부가 어떻게 깃털로 변했을까? 이론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새들은 다른 생물과 너무 달라서, 이런 말 누가 못해. 그죠? 새들이 진화했다면 새와 육지동물 사이에 수십만 개의 중간 형태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왜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미 다 결론이 났는데 왜 아직 교과서에서 안 빠져요?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 한창 이 시조새가 잠깐 빠진 적이 있어요. 이슈가 됐을 때인데, 그 당시에 우리 서울의 중화동에 거기 키스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거기서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얘기를 딱 하는데 앞에 있는 여자 집사님 질문이 있대. 강의 중간에. 뭐냐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뻔한데 과학자들 뭐 하냐고. 여러분, 그 키스트에 있는 그 연구하는 분들이, 박사님들이 그 교회에 제일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자들 쫙 앉아있구만. 과학자들 뭐 하세요? 그랬더니 다 과학자들 웃기만 해. 여러분, 과연 1년에, 한 달에 과학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수천 건, 수만 건 나옵니다. 그 중에 과학자들이 몇 편 읽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게 교과서가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여러분, 자기의 특별한 전공 외에는 죽을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조새가 이렇게 결론 난 거 여기서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었대. 네. 여러분, 과학자는 전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과서가 중요해요. 교과서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보편화시켜요. 시험 공부해야 돼. 제가 약간 빛나교회에서 이 교과서 얘기 좀 한번 자세하게 하고 싶어요. Next time. 몇 개월 후에 우리 자녀들 그때 다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세 가지나 왔다면 이런 중간 단계는 있어야 될 거예요. 앞발이 날개로, 피부가 깃털로 변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게 존재하더라도 지금 파충류는 앞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맞습니까? 새들은 날개로서 완벽한 기능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앞발도 아니고 날개도 아닌 이런 짐승은 여러분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참으로 희한한 이론이에요. 이런 중간 단계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은 이런 애매한 것들을 절대 보호하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굶어 죽으니까. 네. 여러분, 찰스 다윈이 몇 년도에 썼다고? 1800? 우리 아이가 수업 때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종회기원책이에요. 6번째 개정판 13년 후에 쓴 책이에요. 이때 딜레마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질학은 그러한 훌륭한 단계적 고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이런 진화론에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이 사람이 했어요. Obvious and serious objection. 너무 심각하다. 심각한 반대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다윈이 진화론을 쓸 때 중간 단계를 봤기 때문에 쓴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먼저 그러고 쓴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요. 중간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뭐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믿음이 먼저예요. 이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면 틀림없어요. 왜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중간 단계 화석이 더 많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아직 없어요. 여러분, 화석을 모아가지고 지질스페 만들었죠. 지구상에 이렇게 고스란히 진화의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된 데가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석대다가 아담 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창조된 다음에 화석이 매몰된 거예요. 우리 어제 기억나시죠? 지구상에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몇 억 년, 몇 천만 년을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한 5분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화석은 정말 날 측정하지 않을까? 내용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한 다음에 우리 생물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괜찮겠어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름부터가 무섭죠? 여러분, 이름에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네. 그 중에 이제 유기물, 동물과 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게 바로 뭐냐면 탄소 연대경법입니다. 근데 탄소를 영어로 뭐로 표시하죠? C로 표시하면서 벌써 알아요. 저도 이런 C만 봐도 눈 감는 분 있는 거. 자, 근데 안에는 왜 탄소가 C지? 이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탄소 C야. 아시겠죠? 근데 탄소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탄소가 탄소 12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탄소 10일까? 이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탄소 10이라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대점에 사용하는 건 탄소 14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탄소 뭐라고요? 14입니다. 우리가 탄소 12는 안정해가지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해요. 근데 탄소 14는 불안정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려요. 질소가스라는 걸로 날아가 버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휘발유 손에 놓으면 어때요? 얼마나 있으면? 가스로 다 날아가죠? 불안정하니까. 똑같은 거야. 탄소 14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날아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불안정한 탄소 14하고 안정한 탄소 12가 몇 대 몇이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1대 1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대 1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탄소 12. 자, 이 공기 안에 지금 멀리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공기 중에 지금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조로 탄소 14와 12가 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광합성과 호흡 이런 걸 통해서 식물 속에 탄소 14, 12가 1대 1조로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걸 누가 먹어요 또? 소가 먹죠. 그죠? 맞습니까? 또 우리가 또 이 시금치하고
콩나물도 누가 먹어? 우리도 먹죠. 근데 여러분 아침에 낮에 아까 시금치나 콩나물 드실 때 탄소 14하고 10이 골라서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있는 거 있는지도 몰라. 나 어떻게 골라 먹어? 그러니까 먹을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1대1조로 들어가겠죠, 그죠? 혹시 변 볼 때 골라서 써신 분? 이거 어떻게 골라서 써? 실력도 좋지. 그러니까 1대1조로 나가겠죠?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는 공기나 식물이나 소나 사람이나 에브리바디 모두 다 몇 대 몇이다? 똑똑하네. 확실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조건 1대1조야 모두가. 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소가 죽고 나면 문제가 일어나요. 먹지 않죠. 싸지 않죠. 탄소 12하고 10가 몸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므로 죽자마자였을 땐 탄소 14가 많지만 죽은 지 오래될수록 탄소 14양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이게 바로 탄소 연대경법이에요. 탄소 14가 많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탄소 14가 적으면 죽은 지 오래된 거. 오케이, 되셨어요? 네, 근데 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영상으로 그려볼게요. 뭘까요? 우리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조로 공중이 떠 있는데 식물 속에도 1대1조로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이걸 동물이 먹을 때 1대1조로 먹는 거 아시겠죠? 살아있을 땐 1대1조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죽고 나면 자 여기 노란색은 탄소 10인데 이 고동색이 탄소 14인데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날아가가지고 점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몇 대 몇이다?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조여가지고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이 얼마라고요? 계속 1대1조죠? 처음부터 어떤 거 양이 탄소 14 양이 무지무지 조금이죠. 1대1조 1조분의 1 무지 조금이 1조가 얼마나 커요. 그러므로 여러분 산술적으로 탄소 14 여기 보는 것처럼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조면 아무리 오래돼도 10만 년이 지나면 사실 5만 년만 지나도 없습니다. 10만 년만 지나면 탄소 14는 모두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가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만 년보다 오래된 동식물은 탄소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탄소의 양을 알아야지 얼마인지 알지. 그러므로 여러분 연대 측정은 10만 년보다 오래된 건 측정한다 안 한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00만 년, 300만 년, 200만 년, 100만 년 써있죠. 10만 년 써있죠. 여러분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인류학자 중에 이 두개골을 직접 측정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냥 쓴 거 아세요? 신화가 왔던 믿음으로 이거 없어요. 빨리 벗어나세요.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 연대가 써있죠? 몇 억 년, 몇 천만 년. 측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화석의 나이를 지질학자는 직접 측정하지 않아요. 이거 진화되다가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인 데렉 에이거가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연대층에서 그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 경우는 없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화석은 나이 측정한다 안 한다? 일반인들은 이것도 모르잖아요. 네.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자 우리 잠깐 좀 목을 좀 돌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배울 줄 몰랐네 이거. 제가 사실 빛나교회 낮에 이 슬라이드를 정리를 하는데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을 잘하면 지금도 집중을 쫙 하시는데 제가 집중 잘하면 저를 이렇게 계속 너무 뚫어지게 절 쳐다보면 진짜 이해 다 하시는 줄 알고 제가 말이 빨라져요. 두 번째 자꾸만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슬라이드 하면서 어제도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슬라이드를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자,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용어를 하나 배워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변이. 자, 변이란 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개가 여러 모양으로 다양할 수 있죠. 개 종류 안에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변이라고 그럽니다. 말도 다양하고 닭도 다양할 수 있어요.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걸 변이라 그래요. 근데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넘어가는 걸 진화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변이만은 가능하냐 진화까지도 가능하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파고스라는 곳에 찰스 다윈이 몇 년도에 출판했다고요? 1800?
59년인데 그 이전에 1832년에서 36년까지 다윗은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이분이. 네. 세계 일주를 했는데 그때 어딜 가려면 남미에 있는 갈라파고스 섬을 간 겁니다. 이거 확대한 겁니다. 비글호랑을 타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다가 갈라파고스 섬에 갔더니 거기에 핀치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방울새죠. 근데 부리들의 모양이 다 다양한 거예요. 어떤 놈은 짧기도 하고 어떤 놈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들이 모두 한 육지에서 날라왔는데 이들이 부리가 적응하다가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한 거죠? 부리가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핀치라는 종류 새를 뛰어넘어서 까마귀나 앵무새와 같은 다른 종류의 새로도 변하지 않을까를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이 이론이 바로 뭐예요? 진화론. 근데 여러분, 한 종류의 핀치 안에서도 부리가 다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코 작은 사람, 코 큰 사람 있잖아요. 유전적인 재조합에 의해 가지고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핀치새. 다윈은 이때 뭐에 대한 개념이 없었냐? 변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이 변이에 대한 개념이 언제 처음 나왔냐면 바로 우리 유전 법칙을 발견했는데 누가 발견했나요? 좋습니다. 맨델. 이런 거 배울 줄 몰랐죠. 여러분, 맨델하면 뭐예요? 완두콩 떠오르죠, 그죠? 맨델이 실험한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노란 완두콩, 빨간 완두콩인데 교배했더니 다양한 완두콩이 나오더라.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완두콩. 이 변이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다양해도 종류가 변할 수 있다 없다? 그 유전적인 정보 안에서만 재조합이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논문이에요. 이건 법칙이에요. 근데 이분이 옷을 보니까 뭘 하던 분 같으세요? 옷이 아주 신부였어요. 신부여가지고 이분이 논문을 내는데 너무 시시한 논문에다 내는 바람에 이 논문이 여러분, 이 논문을 읽은 생물학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언제서야 이 논문을 읽었냐면 35년이 지난 1900년이 돼서야 이 논문이 읽게 된 거예요. 실제로 1866년에 이 논문이 발표됐으니까 찰스 다윈은 1859년하고 거의 동시에 발표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35년이 지난 다음에 생물학자들이 이걸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뭐가 다 퍼졌죠? 진화론 유럽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는 생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제때만 알려졌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왜? 다윈이 얘기했던 모든 건 뭐?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게 아니라 한 종류 안에서 다양해지는 변이였거든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쓸 때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뭔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만 얘기하면 힘드니까 성경 얘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방주에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종류대로 탔잖아요. 그러면 개 종류도 탔을 거예요, 그죠? 탔는데 여기 보면 대문자 A, 소문자 A가 쓰여 있어요. 보이세요? 대문자는 털을 길게 하는 유전자예요. 되셨어요? 소문자는 어떻다? 털을 길지 않게 하는 유전자겠죠. 근데 나와가지고 둘이 교배를 했더니 교배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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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중에 어느 게 털이 제일 길까요? 여기 A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대문자, 대문자 아시겠죠? 자, 근데 노아홍수 이전에는 추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 예를 들면 추위를 경험한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털이 긴 대문자는 괜찮은데 털이 짧은 소문자 애들은 어떡할까요? 이때 그렇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따뜻한 곳으로 이동했겠죠, 그죠? 이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따로 격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했던 애들은 주위에 대문자들이 많을 테니까 서로 대문자끼리 만나겠죠. 그 새로 교배를 하면 어떨까요? 대문자밖에 안 나오겠죠. 이러면서 모양이 어떻게 된다?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털이 길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유전 정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꾸로예요. 소문자를 잃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다양해지는 건 새로운 정보가 추가돼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 예는 없어요.
오히려 기존 종류를 잊어버리면서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양해질 때 이게 진화라면 어때야 될까요? 깃털이 없던 게 깃털이 생기려면 깃털을 내는 유전 종류가 증가돼야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유전 종류는 여러분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연 선택. 자, 이거 털이 긴 것들은 추위에 의해서 선택됐잖아요. 그죠? 우리 소문자에 털 짧은 것도 어떻게 했어요? 추위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더위가 선택했잖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연 선택이 아무리 일어나도 종류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어요. 대문자가 많아지냐 소문자가 많아지냐 문제지.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다윈이 자연의 진화를 일으킬 만한 자연 선택의 확실한 예 하나 제시한 적이 없다. 예. 이거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진화론자가 한 얘기 보세요.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연 선택과 진화는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연 선택은 아주 흔하다. 그렇죠? 보셨잖아요. 흔하잖아요. 따라서 자연 선택이 진화에서 중요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자연 선택은 새로운 종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만요? 빈도수 변화 과정일 뿐이다. 즉 대문자가 많다가 이쪽은 뭐예요? 소문자 가진 개들이 많은 것뿐이지 종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 선택은 형질 조합을 일으키는 패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생물 기원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자연 선택, 찰스 다윈이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게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어때요? 종류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므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2단계만 내려가면 진화론은 없어요. 어떤 과정도 설명하지 못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연변이 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별걸 다 배워요, 교회에서. 네, 그 정리가 그래 되시죠? 혹시 별명이 돌연변인 분? 거의 좋을 때 안 써요. 네. 그러면 돌연변이 뭐냐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라고 들어보셨죠? DNA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또는 DNA의 일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돌연변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능이에요. X선, 감마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들어있는 실험이 이 돌연변이 초파리 실험입니다. 맨 왼쪽에 위에 있는 게 정상적인 초파리고 여기에다가 X선을 계속 조였어요. 방사능 아시겠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거에 날개가 꺾이고 까매지고 날개가 오그라들고 눈알이 툭툭 튀어나온 다양한 돌연변이 초파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1928년에 교과서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결론이 뭐죠? 여러분 이건 일부러 만든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부러 난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자연 상태에선 이 정도 나오는데 10만 내지 100만 마리가 아니라 10만 내지 100만 세대에 하나 나올까 말까야. 어떻다? 아주 드물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돌연변이 난 것들은 오래 살았을까요? 건강했을까요? 건강하면 우리 뭐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유출 방사능 유출되면 맞고 다니게 건강하니까. 왜 우리가 방사능을 무서워해요? 돌연변이 때문이에요. 다 일찍 죽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진화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초파리 아무리 돌연변이 실험해도 이 초파리 가운데 이들이 모기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초파리. 즉 돌연변이도 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 젊은 학생들 윈도우 10 아시죠? 윈도우 11 아시죠?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 자, 근데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그죠?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죠. 업그레이드 할 때 윈도우 10의 파일 하나하나에 뭐가 있냐면 정보가 있어요. 파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근데 이 파일을 한 10만 개 되는데 파일이 그걸 꺼내면서 업그레이드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넣으면서 업그레이드 하나요? 전자의 후자예요. 새로운 기능을 하는 파일을 넣으면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만약에 돌연변이가 진화를 일으킨다면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새로운 게 추가돼야 되겠죠. 필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전 정보가 지금 추가된 예는 없어요. 돌연변이 언제나 유전 정보를 손실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리스페터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참고문헌에서 정보가 추가된 돌연변이가 발견된 적은 없다. 유전 정보. 분자 수준의 모든 아주 작은 돌연변이라도 돌연변이는 뭐라고? 유전 정보를 감소시킨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이 누구냐? 현재 살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리차드 다킨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사람 책 먼저 읽지 않길 원해요. 안에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분한테 여기자가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게놈, 유전자입니다. 게놈 정보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유전적 돌연변이나 진화 과정 예를 말해주겠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볼륨을 줄여도 됩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정보가 추가된 게 있냐고. 눈만 껌뻑껌뻑해요.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현재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절대 창조과학자하고 논쟁 안 해요. 핵심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는 해요. 근데 우리하고는 절대 안 해요. 우리는 핵심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창조과학자들이 논쟁을 할 때 진화론자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 물어봐요. 첫째, 진화론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중간 단계 와서 있으면 보여달라. 아직까지 없어요. 이미 그들 안에서도 결론이 다 났어요. 종류에서 종류로 변한 적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하나도 없어요. 한 종류 안에서의 변이뿐이에요. 유전 정보가 추가된 예가 있으면 예를 들어달라. 아직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지질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여러분 no evidence,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야. 이제 왜 이걸 배우고 있는지 우리가 차차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물들 창조할 때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라는 단어를 썼는데 종류가 뭐냐?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에다 물어봐야지. 하나님한테.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방주 안에도 어떻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근데 들어가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뭐라 그런 거예요? 종류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할 때 3번 반복한 단어가 있어요. 종류대로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한국에 온갖 꽃들이 피죠.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묻히고 다녀요? 꽃가루 묻히죠. 여러분 진달래꽃에만 딱 앉으면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진달래 암술은 그 꽃가루 가운데 어느 것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진달래 꽃가루하고만 반응. 자기 DNA가 맞는 것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진달래꽃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진달래.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2번 썼습니다. 여러분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들이 다른 새한테 눈 돌리는 거 관찰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 돌린다고 알 날까요? 절대 못 나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대로. 육지동물을 지을 때도 5번씩이나 종류대로. 성경에 종류라는 단어는 17번만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10번, 노아 홍수 때 7번. 그 다음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들어가고 종류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하면 진화론자 좋아하는 나무는 간단한 한 생물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뭐냐면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노아 홍수 현재까지 해가지고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창조 과수원. 한 번 더 할까요? 창조 과수원. 여러분 모든 우리의 증거는 이건 아니에요. 중간 단계 없어요. 종류 변하지 않아요. 정보 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틀에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틀에서 볼 때는 어때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다양해진 겁니다. 기린이 왜 목일까요? 예? 기린이 왜 목일까요? 빛나교회는 또 믿음이 좋아서 바로 하나님 얘기하시네. 하나님 빼고 기린이 왜 목일까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기린이 5m나 되는데 여러분, 기린이 목이 길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 만약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갖잖아요. 그럼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압 가지고는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못 올려. 그러므로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기린이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심장 크기만 60cm예요. 이거를 펌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목이 긴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고혈압이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린이 위에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피가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게 돼 있어. 어떻게 이렇게 물을 먹어? 그래, 안을 열어보니까 물 먹으려고 고개 숙이면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하죠?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물 잘 먹어. 그래서 안을 열어보니까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밸브가 작동되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이래도 죽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과연 시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린이 노력했을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이건 여지없어요. 네.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멀리 있어도 저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기린을 구분해요. 대부분. 뭐 먹을 때 위에 거 따먹는 놈은 순놈이고, 목 굽혀가지고 밑에 거 따먹는 놈은 암놈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린이 그럼 왜 못 이길까요?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하나님 빼고 과학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린 기린이 못 이긴 이유는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는 과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과학자가 했던 모든 실험은 기린은 뭐밖에 못 나요? 기린. 그 기린 쭉 가면 처음부터 뭐 해야 돼? 처음부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기린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어려운 말로 유전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칙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다 진화론 법칙이 아니에요. 전 이 논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 아빠가 있는 거야, 모든 생물은.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다른 걸 낳은 적이 있어야지. 한 번도 관찰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므로 진화론은 그릇된 믿음이에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야. 딱 2스텝만 내려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기린도 혼자 깨달아 하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부터 좋은 모습. 그럼 맞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 종류대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독특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달라요. 말을 해요. 예술을 해요. 얼마나 예배당 멋있어요, 빛나교회. 그죠? 창조적이에요. 도구도 사용해요. 영적인 존재니까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 옛날 까마귀나 지금 까마귀나 집 짓는 거 똑같아요. 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랜드 캐년 가면 라스베가스도 한번 자거든요. 라스베가스 야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인데 지금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가면 꼭 누가 했어요? 사람이 한 겁니다. 과연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많을까? 농사하는 동물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하는 동물 보셨어요? 우리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지구 밖은 왜 궁금할까? 근데 지구 밖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걸 저장하려고 어떻게 해요? 글자도 만들어요. 지금 녹화도 하잖아요. 제가 죽어도 볼 수 있어. 어마어마해. 여러분, 이 전기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추울 때 따뜻하게, 더울 때 시원하게, 발표도 멋있게. 여러분, 정말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종류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우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누구 이미지가 난다 그러잖아요. 절 보니까 누구 이미지가 나죠? 뭐 아는 사람 중에. 예,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닮았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어땠다? 힘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 걸 닮았다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걸 닮았다 그래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아담 이상은 누구예요? 바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너 누구자? 이미지 오브 크리에이터. 날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 끊임없이 얘기해요. 넌 누굴 닮았다? 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나머지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위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사람은 다 내가 궁금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근데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으면 보이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이 그림 중에 보이는 것 가운데 누구를 가장 닮았나요? 이분이죠. 이분 원숭이. 진화론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유혹에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화론자들 아직도 중간 단계 찾으려고 그래요. 찾고 있어요. 왜? 보이는 게 다니까. 없어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진화론자가 믿음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도 뭐로 믿어요? 믿음으로 믿죠. 그럼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른 믿음, 믿음장 하면 어딘가요? 히브리서 11장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요,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알아요.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다예요. 나타난 거 보이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걸 보지만 첫 번째 현실은 보이지 않는 분. 진화론자는 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노노노, 거꾸로. 이 믿음을 버리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첫 번째 현실이세요? 이게 첫 번째 현실이 아니면 이제 비현실. 그래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별들이 얼마나 많냐? 엄청 많아요.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2,000억 개가 넘어요. 별 놀라질 않으시는데 2,000억 개 엄청난 거예요.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해. 우주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 해보시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 가운데 우리 은하계, 은하계 안에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 돌아가나요? 대한민국 안에 우리 경기도, 안산, 빛나교회, 옆에 있는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되죠? 우리 뭐 먼지 티끌끼리 싸우냐? 티끌끼리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보셨죠? 맞는 말에 틀린 말이에요. 다 끄떡거리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보이는 게 첫 번째 현실이에요. 보이는 게 다면 먼지 티끌 되는 거예요. 티끌끼리 여러분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항상 기분 좋은 거 아니죠? 기분 나쁘면 훅 불어도 돼. 티끌이니까. 무시해도 돼. 티끌이니까. 죽여도 돼. 기분 나쁘면. 자기도 인생 힘들면 죽어도 돼. 티끌이니까. 근데 우린 달라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하면 같이 누가 올라가죠? 내가 저분의 형상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를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높여야 누가 같이 올라가니까? 자신의 형상인 우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첫 번째 현실이세요? 아니면 먼지 티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지 티끌 때문에 죽었을까요? No.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헷갈리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콩팥이 필요한 거야, 하나가. 그래서 엄마가 콩팥을 줬어. 아시겠어요? 그럼 콩팥을 줬기 때문에 딸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콩팥을 주신 거예요? 이때 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엄마 나 정말 사랑했네. 나 엄마 딸 맞구나. 이때 이 위기에 엄마의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확증됐잖아요.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 먼지 티끌 아니야. 너 이제 내 형상이다. 이걸 확증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귀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아담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보다 우리가 귀하다 그래요. 네. 여러분, 콩팥 쪼가지고 살린 딸 있잖아요, 그죠? 딸 있으면 여러분, 그 딸 누가 무시해봐, 엄마한테 난리 납니다. 내 딸을 무시해? 내가 어떻게 해서 살렸는데? 콩팥 줘서 살린 애야? 네가 뭔데 무시해? 사랑이 확증된 자, 더 귀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냐. 우린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존재입니다. 먼지 티끌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제도 읽었어요. 내가 이 땅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니? 깨달아 알았니? 나 알았으면 말해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 혼자 깨달아 알은 분 손 들어보세요. 공부해서 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뭐. 다 뭐 보고 하셨죠?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 깨달아 알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진화론. 올라간 게 아니라 원숭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거기 있던 증인을 만난 거예요. 너무 쉽지 않으세요? 중간 단계 없죠?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진짜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숭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 보이세요? 그분을 통해 보면 너무 쉽잖아요. 중간 단계 없잖아요. 정말 다르죠? 동물하고. 그분이 정말 확증하셨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욥한테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다음 질문부터가 기가 막힌데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 중에 하나 먼지 티끌로 배우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